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 함수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문자열 함수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 요거는 뭐 설명이 되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어떤 학생분들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왔었어요. 어떤 질문이 왔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네. 여기 저번 시간에 문자열 함수에서 이 날짜 생년월일을 구할 때 여기 1900을 더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레프트로 구한 값은 88은 88이지만 문자 88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숫자 19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자 88하고 어떻게 숫자 1900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레프트의 결과가 88이죠. 근데 문자 88이죠. 근데 모습은 숫자인데 데이트 형식이 문자예요, 지금. 그쵸? 자, 이렇게 모습은 숫자인데 데이트 형식이 문자인 데이터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left라는 함수로 이 주소에 쉼표 한 글자를 떼겠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8이죠. 하지만 문자 8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습은 숫자인데 데이터 형식이 문자인 이러한 데이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산,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더하기 1을 했다. 그러면 8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더하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산이 되면서도 최종적인 데이터 형식은 뭘로 가져요? 숫자 형식을 가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습은 숫자인데 데이터 형식이 문자인 데이터를 사칙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이 가능하며 최종적인 데이터 형식은 뭐가 된다? 숫자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형 변환 기능을 이용해 모습은 숫자인데 데이터 형식이 문자인 데이터를 숫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8이죠. 문자 8이죠. 근데 이걸 숫자 8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 8로 만들려면 이걸 사칙 연산을 연결해주면 돼요. 단 이 8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를 썼다면 얼마를 더해야 돼? 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이 변하지 않고 연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빼기를 한다도 0을 빼면 되겠죠. 곱하기를 하면 0을 하면 안 되죠. 그럼 0이 되니까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이용해 우리가 숫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통은 곱하기 2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어제 배웠던 성별을 우리가 어제 이렇게 했잖아요. 미드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자리 값을 구했죠. 근데 이게 문자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간니 뭐랑 문자 쌍따 1이랑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를 그냥 1을 쓰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대상값에다가 데이터 형식을 맞춰줬지만 우리가 쓰다 보면 대상값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을 꼭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땐 앞에를 숫자로 전환시켜 주는데 방법은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얘가 숫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형변화의 개념을. 그래서 어제 그 학생들의 질문에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내용은 뭐냐면, 자, 이 주민등록번호를 잘 보시면 특이점이 1900년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연도가 2018년이에요. 2018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업무를 가보면 1900년도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과 1900이 함께 섞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공존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보라돌이가 2011년도에 태어났어. 그럼 앞에 주민번호가 어떻게 돼?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주민번호를 보면 앞에 있는 성별 코드가 1이 아닙니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성별 코드가 3이에요. 남자가. 여자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남자라면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3이라고 찍힐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여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났는데 죽게 생겼어요. 나이가 벌써 107살이에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식들은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모순을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성별부터 판단하죠. 이게 왜 여자가 나왔어요? 이게 왜 여자가 나왔죠? 야, 네가 구한 게 1과 같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1900과 2000년이 섞여 있다면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1만이 아니에요. 1 아니면 3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식의 문제점은 바로 조건식입니다. 여기에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개?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 또는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조건을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if 함수는 한 번에 2개 이상의 조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 태어난 함수가 뭐예요? 그렇죠. and라는 함수와 or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예, or를 불러야 됩니다. 1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지우고 일단 or 함수를 이용해 이 사람이 1 또는 3에 충족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겠어요. 는 or 첫 번째 조건은 mid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자리가 대상값, 기호는 같니, 제시값은 1 라는 첫 번째 조건 쉼표.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대상값 mid라는 함수로 주민번호의 8번째 한 자리의 값이 같니 뭐랑 3이랑, 그쵸? 더 이상 조건 없죠. 그럼 여기서 엔터. 그럼 이제 얘가 true가 떴죠. 자, 1일 때 자, 1일 땐 true가 떴죠. 2일 땐 false가 떴죠. 3일 땐 true가 떴죠. 4일 땐.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1과 3일 땐 true, 2와 4일 때는 false가 뜨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제대로 뜨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true가 뭐를 의미해? 남. false가 뭐를 의미해? 여. 그러면 이제 남, 여로 표시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if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if 함수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맨 앞에. 여기서 if 만약에 어디서 쉼표 찍어야 돼? 그렇죠. 맨 끝에 value if true. 이 조건의 값이 true면 뭐? 남. 아니면 뭐? 여. 이렇게 하면 1900과 2000이 섞여도 올바르게 성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빨라서 못 보신 분들은
예, 일시정지 해가지고 요 식을 잘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성별은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생년월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년월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지금 2011년인데 왜 1911년이 돼 있어? 이유는 여기다가 지금 맹목적으로 1900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1900년도만 있었으니까 1900을 확 더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1900과 2000년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1900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이 시기 잘못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식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먼저 만나보죠. 여기에 때에 따라 이 사람이 1900년도에 태어났으면 얼마를 더해야 돼? 1900을 더해줘야 되죠. 2000년도에 태어났으면 2000을 더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1900년도에 태어났으면 1900 아니면 2000. 이거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if 함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메인 함수는 if 함수가 되는 거예요. 참값과 거짓값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식만 세울 수 있으면 이 식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참값에 뭐야? 1900이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물을 때 뭐라고 물어야 돼? 1900년도에 태어났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true가 나왔었다는 거는 1900년도에 태어났다는 거니까 참값에 1900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사람에게 1900년도에 태어났냐? 라고 물어보는 조건식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1900년도에 태어났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1900년도에 태어났냐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번호 여덟 번째 한 자리의 값을, 즉 성별 코드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1900년도에 태어났는지 2000년도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900년도에 태어났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앞에 있는 글자가 1 또는 2 1이거나 2면은 뭐예요? 1900년도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묻냐? 두 개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5와 메인식이요. 첫 번째 조건은 mid라는 함수로 너의 주민번호가 여덟 번째 한 자리의 값이 같니? 뭐랑? 1과 라는 조건 하나와, 두 번째 mid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한 자리의 값이 같니? 뭐랑? 2랑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식의 결과는 1 또는 2일 때만 true, 나머지는 false가 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900년일 때만 true, 나머지는 false가 뜨게 되는 거죠. 엔터 치면 false가 뜨는 거죠. 왜? 3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1이면 당연히 1에 만족을 하니까 true가 뜨는 거죠. 여기서 2면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니까 true가 뜨는 거죠. 여기가 3이면 false, 4면 false.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건 1, 2일 때는 true, 3, 4일 때는 false가 뜨는 거 확인했어요. 자, 이것만 하면 끝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세웠던 식이 if 조건이 없었고 참값엔 1900 아니면 2000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봤었죠. 그럼 우리가 세운 게 뭐야? 조건식입니다. 여기 첫 번째 넣으면 true가 이 조건식에 나오면 true 대신에 숫자 1900을, false 대신에 숫자 2000을 얘가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if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5 앞에서 if 만약에, 어디서 쉼표? 제일 끝에서 쉼표. value if true 뭘로 반환하시겠습니까? 1900 false는 2000으로 반환하겠다 하고 가로를 닫으면 더 이상 true false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날짜로 나오면 표시 형식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2000 1땐 1900 1땐 1900 3일 땐 2000 4일 때 2000. 그럼 우리가 3, 4일 때 2000 1, 2일 때는 1900이 찍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구했다면 이제 이 시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잡하니까
힘들게 세웠으니까 이 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식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복사를 해놓고 는 DAT 날짜를 구하겠다. 연도를 넣어주세요. left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에 두 글자를 빼겠다. 그러면 11이죠.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제가 금방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를 하면 88 더하기 if가 출력하는 둘 중에 하나의 값. 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 if식의 결과가 뭐죠? 200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2000을 더하겠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1로 고치면 당연히 이 조건에 만족하니까 이게 더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끝에서 쉼표를 찍고 month 월을 주세요. 그러면 mid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에 세 번째 두 글자를 넣겠다. 그러면 이건 04 쉼표 mid라는 함수로 주민번호에 다섯 번째 두 글자를 빼겠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13 하고 마지막 가로를 닫으면 1900과 2001이 섞여 있어도 제대로 된 생년월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일단 요식 또한 잘 눈여겨보신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될 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만 고치면 돼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7살인데 107살이 됐냐? 무조건 1900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200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2000을 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상수가 아니라 변하는 숫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도 뭐 내가 금방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88 빼기 내가 if가 구하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구하면 사실 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교육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장작 3번의 내용을 거쳐서 left, mid, right를 다루면서도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를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문자열 함수의 네 번째 시간으로 다른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